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평촌 청소학원 생활과 윤리 차보건 선생님입니다. 우리 오늘은요, 분배적 정의와 관련한 롤스의 이야기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 생활과 윤리 파트에서 이 롤스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상가입니다. 여기에서도 등장, 저기에서도 등장, 또 저기에서도 등장. 정말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는 사상가가 바로 롤스이죠. 그리고 이러한 롤스의 사상의 가장 기반을 닦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분배적 정의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분배적 정의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분배적 정의는요,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인 가치를 어떻게 분배, 어떻게 나누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가와 관련한 이야기가 분배적 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롤스가 이 분배적 정의를 처음에 왜 이 정의로운 분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왜 정의로운 분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이분을 아시나요? 우리 비니 오빠, 원비니 오빠. 그죠? 우리 원빈 오빠요. 우리 제가 친구들한테 여러분 혹시 원빈이라는 연예인을 아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친구들은 이 원빈 오빠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른 원빈 오빠를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저의 원빈 오빠는 이 원빈 오빠입니다. 너무나 우리 예쁘시고 잘생기시고 정말 멋진 뿜뿜하시는 우리 원빈 오빠. 우리 원빈 씨가요, 원래는 배우시죠? 근데 배우인데 자기의 본업 활동을 하신 지 너무나 오래됐어요. 가장 마지막 작품이 무려 2010년도, 지금이 벌써 몇 년이 지난 거예요. 2010년도가 가장 마지막 작품이었어요. 되게 유명한 작품이에요. 이거 방탄유리야! 이거 영화 아저씨 영화의 가장 마지막으로 출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10몇 년간 간간히 이렇게 CF로만, 광고로만 얼굴을 내비치시죠. 근데 이렇게 간간히 얼굴을 내비치면서 이 잘생긴 얼굴을 샥 한번 보여주시고 말 한마디 하시고 이러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마어마한 돈을 막 벌게 되시는 거죠. 자, 이분이 최근에 찍으신 CF가 바로 이 아정당 CF거든요.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엄청 잘생긴 모습과 이 예쁜 모습들을 샥 보여주시고 가장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혜택이 정당해지는 곳, 어서 오세요. 아정당입니다. 라고 딱 한마디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한마디 하고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사실 저도 그 얘기는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저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의 혜택이 정당해지는 곳, 어서 오세요. 아정당입니다. 저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한테도 우리 비니 오빠가 받는 것만큼 그만큼의 수익이 떨어지나요? 저한테도 그만큼을 주지는 않아요. 그죠? 제가 그 말을 하면 쟤 왜 저래? 라고 아마 쳐다볼 거예요. 그죠? 이런 원빈 오빠가 있고요. 또 한 분이 계시죠? 모든 걸 다 가지고 태어나신 이분, 올데이 프로젝트의 애니. 올데이 프로젝트의 멤버 중 한 분이시죠. 정말 얼굴이면 얼굴, 뭐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키면 키, 머리면 머리, 집안이면 집안, 부 다 가지고 태어나신 이분, 그죠? 이분도 정말 엄청난 서포트를 받고, 물론 본인도 너무나 열심히 노력을 하셨지만 이제 너무나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었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태어나서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유리한 위치에서, 이제 자신의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 롤스가 살았던 그 시기에도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어떠한 우연적인 요소, 그런 우연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분배를 받았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롤스가 보기에는 이렇게 우연적으로 얻게 된 것들이 있죠. 나의 외모, 재능, 소질과 같은 거는 내가 뭔가를 열심히 막 해가지고 얻은 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다, 어떤 부와 재력과 권력과 이런 것을 가진 집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뭔가를 엄청나게 열심히 막 노력을 해서 얻게 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롤스는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우연성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는데, 이 우연성이라고 하는 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우연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느냐면 우연히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들, 우연히 얻게 된 것들이라고 해서 이것을 임의적이다, 임의성이라고 또 불렀고요. 또 제멋대로 그냥 어떻게 하다가 보니 우연하게 가지고 태어난 것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자의성
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모두가 다 어떤 거예요? 내가 가지고 태어난 럭키, 그죠? 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운, 럭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우연성 중에는요, 진짜로 내가 자연적으로 내 몸에 가지고 태어난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모라든지 키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소질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내 몸에 가지고 태어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연성을 뭐라고 부르게 되느냐면 자연적 우연성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부를 얼만큼 가진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권력과 관련된 그러한 우연성, 그런 우연성은 바로 사회적 우연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지요? 자, 그런데 롤스가 보기에 이런 우연적인 요소들 있죠. 자연적 우연성이든 사회적 우연성이든 그런 우연적인 요소들은 내가 뭔가를 열심히 막 해서 얻어낸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연적인 요소들이 우리가 각기 분배받게 되는 분배 몫에 미치는 영향이죠. 분배 몫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에서는 너무 컸단 말이죠. 우연적인 요소를 막 유리한 요소를 이렇게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분배목도 막 이만큼 많아지게 되고, 우연적인 요소, 굉장히 불리한 요소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분배목도 너무나 적어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롤스는 뭘 하고 싶었느냐면 이런 우연적인 요소들이 분배 몫에 미치는 영향, 이거를 좀 줄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연적인 요소가 분배 몫에 미치는 영향, 이것을 무엇해주고 싶었다? 줄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이 말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이해 가시죠? 또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괜찮지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이 우리의 분배 몫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 완화 시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사회가 보다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라 생각하여 롤스는 분배적 정의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우연적인 요소가 분배 몫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롤스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된 거예요. 분배를 하는 공정한 절차가 마련되면 되겠구나. 공정한 절차가 마련이 된다면 이 우연성이 분배 몫에 미치는 영향도 아주 줄어들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롤스가 생각하게 되었던 것은 이렇게 우연적인 요소가 분배 몫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주기 위한 무엇이 필요하다?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공정한 절차가 잘 적용이 되는 사회, 다시 해볼까요? 이렇게 공정한 절차가 잘 적용이 되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를 바로 정의로운 사회라고 부르게 되었죠. 자, 공정한 절차가 너무너무 잘 적용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 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이 정의로운 사회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해서 공정한 절차가 잘 적용이 된 정의로운 사회이죠. 그럼 이 말을 다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공정한 절차가 잘 적용이 된 정의로운 사회야. 그러니 이러한 정의를 무슨적 정의라고 불렀겠어요?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부르게 되었던 거죠. 공정으로서의 정의.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 얘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롤스예요.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우연성, 우연적으로 내가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 사회의 분배 몫에 미치는 영향이 지나치게 크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치게 큰 분배 몫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주고자 무엇이 필요하다?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한 공정한 절차가 우리 사회에 잘 적용이 되었을 때 그 사회가 비로소 어떤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고, 그 정의로운 사회는 어찌되었든 공정한 절차가 잘 적용이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사회이니 무슨 정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이루어진 사회다라고 부른다는 거. 정리가 되셨죠? 이게 바로 롤스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롤스는요, 무엇을 생각하게 되느냐면 여기에서처럼 공정한 절차, 이게 있어야지만 정의로운 사회도
마련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 머릿속으로 실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보통 과학 실험하면 밖에다 이렇게 내놓고 비커도 있고 알코올 램프도 요새도 이렇게 실험하나요? 어쨌든 뭐 이런 도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가설적인 상황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가설을 세워놓고 이거를 증명하는 게 실험이죠. 그런데 이 롤스는 이러한 실험을 어디 속에서 했어요? 머릿속에서 했어요. 머릿속에서 했기 때문에 이 실험을 무슨 실험이라고 부르냐면 머릿속 생각하는 실험, 사고 실험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사고 실험을 통해서 어떠한 가설적인 상황, 가상적인 상황을 상정하게 됩니다. 그런 가상적인 상황을 뭐라고 부르게 되느냐면 바로 원초적 입장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롤스의 핵심 용어 중 하나인 원초적 입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원초적 입장에 대한 이야기는요, 요즘에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물론 롤스 하면 딱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게 맞아, 원칙, 그게 무슨 원칙이지? 맞아요, 정의의 원칙이죠. 그 정의의 원칙이 사실 메인이 되는 건 맞지만 최근에 이제 막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 원초적 입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원초적 입장에 대한 것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원초적 입장 조금 길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원초적 입장이라는 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원초적 입장, 왜 이 입장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려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려고 이렇게 가상적인 상황을 상정하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초적 입장을 마련하여서 여기에 사람들이 막 가상적으로 모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정한 절차를 한번 도출해보자, 합의해보자 라고 했던 것이 원초적 입장입니다. 그럼 원초적 입장, 사람들이 모였겠지요. 그러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왜 모이게 된 거예요? 이 공정한 절차, 이거를 도출하려고 모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원초적 입장에 모인 사람들 어떤 특징을 갖는지 한번 볼까요? 원초적 입장에 모인 사람들은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상호, 무관심한 개인들 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뭘 알 수 있어요? 여기 모인 사람들은 서로한테 관심이 없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서로에게 관심이 없구나. 상호 무관심한 개인들이 무엇을 쓰고서? 무지의 베일을 쓰고서 무지의 베일 하에서. 무지의 베일이라는 말, 그냥 직관적으로 뭔지 알 것 같지 않나요? 무지, 모르게 만들었어요. 베일을 쓰고서 모르게 만들었어요. 이게 무지의 베일이겠죠. 자,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베일 하에서 만장일치의 합의를 통해. 여기서의 핵심은 뭐겠어요? 다수의 사람들이 합의한 거? 아니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한 걸 뜻합니다. 만장일치의 합의를 통해 공정한 원칙을 도출하는 가상적 상황, 이것을 원초적 입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길게 쓴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하나하나가 모두 다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먼저 원초적 입장에 모인 사람들 있죠? 상호 무관심한 개인들이 모였어요. 자, 그러면 상호 무관심한 개인들에 대해서 먼저 1차 물어보겠죠. 자, 두 번째, 무지의 베일을 썼어요. 무지의 베일, 뭘 모르게 만드는 거야? 다 모르게 만드는 거야? 그럼 무기자 무식쟁이 바보야? 이거를 물어보겠죠. 무지의 베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고요. 세 번째, 만장일치의 합의. 아니,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 도대체 만장일치의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 만장일치의 합의에 대해서 역시 물어보겠죠. 여기에서 공정한 원칙을 도출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공정한 원칙이 바로 롤스가 이야기하는 가장 메인 주제인 정의의 원칙이 되겠죠. 이게 바로 정의의 원칙. 그러니 당연히 정의의 원칙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도 물어보겠죠.
자, 이것을 도출하는 가상적 상황입니다. 가상적 상황.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역사적 상황이냐 아니냐 물어보겠죠. 그럼 가상적 상황은 역사적인 상황인 건 아니겠지. 머릿속 사고 실험을 통해서 나타난 상황이니까. 따라서 이 상황은 비역사적인 상황이다. 또는 실험을 통해서 상정된 가설적 상황이다. 라는 것들을 물어보겠죠.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되는 부분. 첫 번째, 상호 무관심한 개인들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상호 무관심한 개인들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요. 첫 번째,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이걸 생각하셔야 돼. 우리가 처음에 여기에 이 자리에 모이게 된 이유가 뭐였어요? 공정한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렇다면 공정한 원칙을 도출할 만한 이성적인 사고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사고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호 무관심한 개인들은요. 첫 번째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모두 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들이다. 모두 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들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이기에 각자의 무엇을 추구할 수 있다.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런데 우리 이거를 연결시켜 볼게요.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 그런데 우리 애초에 어땠어요? 상호 무관심해. 다른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 자신의 이익은 추구하되 타인의 이익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이겠지요.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누구의 이익에는 관심이 없다. 타인의 이익 또는 손해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타인의 이익과 손해에는 관심이 없다. 괜찮으시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주 또 출제가 되는 포인트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각자 자신의 이익이라는 말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있어. 각자 자신의 이익 추구한다. 이익은 나한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예요. 좋은 거는 나에게 선이에요, 악이에요? 선이에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무엇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 선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고요. 그러한 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각자 자신의 삶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들 무엇을 추구할 수 있다? 각자 자신의 이익, 선,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다. 하지만 타인의 이익과 손해에는 관심조차 없다라는 거죠. 잘했어요. 두 번째 특징 가볼게요.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 상호 무관심한 개인들은요, 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공정한 원칙에 합의하려고 모였잖아요. 그런데 이때 합의를 할 때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강요받거나 협박받거나 강제당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모두가 다 어때요?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는 거죠. 자, 여기에 모여있는 개인들 어떤 특징을 가진다?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들이라는 특징을 가지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하여서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이면서 또 어떤 특징? 도덕적이다라는 특징도 갖습니다.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인격체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오, 그러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왜 도덕적 인격체라고 이야기하나요? 도덕적 인격체인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항상 처음에 생각해야 돼요. 처음에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공정한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서. 공정한 원칙을 도출을 했어. 근데 했는데 안 지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런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요, 모두 도덕적 인격체여서 우리가 함께 합의를 통해서 도출해낸 그 원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이 원칙을 통해서, 이 합의를 통해서 도출해낸 원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마음을 뭐라고 부르냐면 정의감이라고 불러요. 정의감. 자, 정의감 어떤 뜻인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정의감, 이런 의미를 가져요. 우리가 함께 도출한 합의를 준수하고자 하는 마음,
준수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정의감이라고 부르고요. 이 정의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함께 만장일치의 합의를 통해서 공정한 원칙을 도출하면 다 지키겠지, 나도 지킬 거고 너도 지킬 거고 얘도 여기 있는 애들 다 지키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거 어때요? 정의감 다 가지고 있으며 그 정의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무엇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따라서 상호 신뢰하는 존재들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상호 신뢰하는 존재들. 괜찮으시지요? 잘했어. 자, 그러면 상호 무관심한 개인들 마무리 지어볼게요. 상호 무관심한 개인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 각자 자신의 이익, 선, 목적 추구할 수 있어요. 타인의 이해관심에는 관심이 없어요. 타인의 이해관계에는 관심이 없어요. 두 번째,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인격체예요. 우리가 만장일치의 합의를 통해서 도출해낸 그러한 원칙은 준수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실들, 정의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어요. 서로 모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모여있는 상호 무관심한 개인들은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상호 신뢰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찍을게요.